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차 여러분들, 차는 벤츠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께 좀 오늘 비교해드릴 차가 바로 벤츠 끝판왕들의 차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 파는 차예요. S클래스 S400D를 준비했고요. 왼쪽에는 E클래스의 끝판왕 바로 E450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이 E400D 출고기도 보여드렸고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S400D가 사실 주인공이긴 합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 싶긴 하지만 S400D는 어떻게 보면은 S클래스에서 조금 밑에 등급,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E450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에서 가장 윗등급에 자리하고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을 뭐 재미나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죠. 진짜 양극화가 굉장합니다. 와, 이 S400D가 1억 6천이라는 금액을 자랑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S클래스 판매량이 3위예요. 1등이 중국인가 2등이 미국인가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팔립니다.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가 이 차예요. 1억 6천인데 말이죠. 얘가 원래 이전 이제 풀체인지 전 모델만 해도, 그리고 이제 전기형만 해도 제가 타던 S350D 포매틱 요 모델이요 1억 5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롱바디인데 말이에요. 근데 숏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거의 2천만 원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원래 이전 같은 경우 이전 모델이었으면 1억 4천인데 얘는 1억 6천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6기통 디젤 엔진이고 1억 6천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벤츠 입장에서 굳이 싸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E450 같은 경우도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한 2009년도 2007년도 요때만 해도 E300 뭐 E450 이러면 진짜 4500cc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450이라고 하면은 보통 진짜 4500cc를 생각을 해요. 근데 얘도 조금 꼼수가 3000cc입니다. 3000cc예요. V6 3000cc인데 좀 더 윗등급으로 보이기 위해서 450이라는 엠블럼 단 거죠. 근데 얘보다도 더 대박인 게 2300, 2350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는 4기통 2000cc예요. 근데 얘는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긴 해요. 엔진이 예전에 한 2000년도 후반, 뭐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고배기량, 그 다음에 고출력 이런 게 포커스가 됐다면 지금 대세는 저배기량의 높은 효율성을 좀 강조를 합니다. 벤츠도 그리고 아우디도 BMW도 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근래 출시했던 페라리 296 GTB 아시죠? 2900cc 낮아져요. V6 엔진 들어갑니다. 페라리의 V6 엔진이 말이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마력은 800마력이 넘어갑니다. 296 GTB. 그게 왜 그러냐면 V6 엔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다운그레이드가 대세이긴 합니다. 독일 3사로 넘어서 이제는 슈퍼카 브랜드도 그런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인해 좀 더 엔진의 스펙을 다운시키는 거죠. 자, 일단 디자인만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소중대 이러면서 패밀리 룩을 이제 많이 따라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출시할 신형 C클래스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전 모델도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전 모델도 C클래스랑 S클래스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멀리서 보거나 밤에 봤을 때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좀 차이를 주는 게 이제 라이트의 줄이었어요. C클래스는 한 줄, E클래스는 두 줄, S클래스는 세 줄,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데일라이트의 그 라인을 좀 줘가지고 차별점을 뒀는데, 이번 C클래스와 S클래스의 거는 그냥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야. 두 대를 놓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좀 좋아하고 차이점을 한눈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차이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S클래스가 좀 더 크고 뭐 크롬 부분에 의외로 저는 이제 S클래스가 크롬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E클래스가 훨씬 더 크롬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 E클래스는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가 이렇게 엠블럼이 튀어나오는 거고, 아방가르드가 이제 요 앞에 커다랗게 이제 벤치 마크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요 엠블럼이 여기 달려있는 거 보고, 야 쟤는 촌스럽게 엠블럼을 왜 저게 크게 튜닝을 하냐 라고 진짜 물어봐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 앞에 크게 마크 달려있는 거를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없어 보이게 명품은 말이야 자고로 이게 티가 안 나게 좀 박혀야 명품이지 대문안 짝만하게 달리면 그건 명품이 아니야 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 튜닝한 게 아니라 그 트림이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들도 명품 크게 박힌 걸 좋아하는데 누가 봐도 구찌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전장의 길이는 한 27cm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S클래스가 조금 더 길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비슷합니다. 뭐 검정색에 워낙 얘도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S400D는 1억 6천, E450은 1억 500만 원, 대략 한 5,5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태는 어떤가요? 뒤태를 보면 조금 더 이 S클래스가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비슷하긴 해요. 이게 깜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더라.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뭔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나요? 이 양반이 뛰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뛰는 거 봤어요? 위장막. 위장막 때 그때 튀어야지. 자, 그리고 옵션으로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S클래스와 E클래스 뭐 비교 대상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열선 패키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팔걸이나 이 그다음에 이제 컵홀더 쪽에 있는 그 암레스트라고 하죠. 이 부분이 열선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갑니다. S클래스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 얘 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죠. 뭐 깜빡이 켜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경고등 있을 때 그 전체적으로 빨간불 빠바바박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낮출 때 높일 때 빨간 색깔 파란 색깔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S클래스엔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실내만 봐도 뒷좌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는 뒷좌석엔 그 메모리 시트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갔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우파물에서 단독 이벤트 로벤트 에어로가 본품 이벤트 1+1으로 진행되니까요. 얼른 구매 많이 해주세요. 클릭 클릭. 자, 뒷좌석을 타봤습니다. 일단 운전석을 제가 딱 운전했을 때 맞는 그 기준으로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했을 때 이 뒷좌석의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옵션이 빠진 거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6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뒷좌석에 있는 커튼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썬바 여기 뒷유리 요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지 않고 뒷좌석 이렇게 조절되는 거 이런 것들 없고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도 이 뒤에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똑같이 지금 딱 허리를 붙여서 앉고 무릎에서 앞에 1열 시트까지의 공간을 딱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줄자로 거리를 쟀을 때는 한 20cm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정도 또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한 16cm 정도, 15cm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죠. S클래스로 가죠. 자, S클래스에 뒤로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하다. 뒷좌석 커튼이 전동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이 독서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얘는 이게 다 빠집니다. 그리고 숏바디와 롱바디가 대략 한 1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얘는 숏바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넓긴 하다. 얼마 정도 거리가 차이 나는지 보도록 하죠. 21cm.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로 됐을 때 뒷좌석 공간은 레그룸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여기 좀 더 튀어나온 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한 18cm, 한 2, 3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클래스랑 S클래스 숏바디랑 이렇게 타면 큰 차이가 안 나요. 뒷좌석은. 그래서 제가 S580 롱바디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이전 S350 디젤 살 때도 얘가 롱바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350 같은 경우 S350 숏바디로 나온다고 해도 S400D는 이 디젤의 가장 윗등급의 모델이고 1억 6천이란 금액을 자랑을 했으면 롱바디로 나왔어야죠. 이런 부분은 계속 아쉬움으로 좀 남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들도 이 450도 빵빵합니다. 이 450은 있을만한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보면은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고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450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있죠. S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450에도 들어갑니다. 자,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약간 느낀 점 없으셨나요? 2450도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보셨을 텐데요. 둘 다 동일한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E클래스 2450과 S400D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야, 그러면 뭐 부메스터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400D에 들어가 있는 부메스터는 3D 부메스터예요. 조금 더 좋은, 한 단계 좀 한마디로 3D처럼 들리는 그런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뭐 외관이나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둘러봤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400D야 이전에 시승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깔 게 없어요. 그냥 뭐 출력이면 출력, 퍼포먼스, 연비면 연비,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가 뭐 진짜 아쉬울 게 없어요. 차는 벤츠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사실 아닐 정도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쉬울 게 없거든요. S580이나 S500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뒷좌석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차라고 한다면, S400D나 뭐 S350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진짜 운전자 위주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테스트하냐? 바로 소음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0km에서 과연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속도를 60으로 맞췄어요.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10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거의 큰 차이가 없죠. 100이든 뭐 60이든 150이든 150 좀 넘어가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는 이 실내로 유입되는 이 내 목소리가 더 커. 유입되는 소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말 조용한 실내를 자랑을 하죠. 그래서 S 디젤 모델은 진짜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게, 4기통 디젤이나 6기통 디젤은 거의 하늘과 땅이에요. 정말 조용한 실내를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한 이 450은 어떤지 한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 450을 탔습니다. 이 450 일단 뭐 차이점은 가솔린이에요. 아까는 디젤이고 얘는 6기통 가솔린인데, 확실히 4기통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훨씬 납니다. 6기통 가솔린도 진짜 이 엔진,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도 워낙 평가가 좋은 엔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유명하죠. 데시벨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면 계속 이렇게 말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 가자면 60km. 큰 차이 없는데요? 차이 없는데요? 가솔린이라 그런가? 그런가? 큰 차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말하니까 올라가는데, 여기 도로가 좀 막혀서 저쪽 반대편에 갔을 때 100km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차 진짜 잘 나간다. 반응이 미쳤어요, 역시. 100이량이 깡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100km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 조금 높지 않나? 조금 높아요. 조금. 근데 이 정도면 차이가 없잖아. 이 정도면 사실 일반인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영역 아닌가요? 요거 원래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제 150 이상이거든요. 150 이상 하면 이거잖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막 150도 측정해보고 막 200도 해보고 싶은데 그거 영상으로 찍었다가는 논란 생길까봐.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운전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렇죠. 여기서 노면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측정을 여기서 하면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제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00으로 바로. 한 67? 차이 없는데요? 차이 없지?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없네요. 약 500m 전방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이제 S클래스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데시벨로 이렇게 좀 소음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체감상 사실 S클래스가 조금 더 확실히 조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 차량을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450만 해도 정말 매력적인 차거든요. 조용하고 출력도 훌륭하고 편하고 정말 S클래스 못지않은 그런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리고 S클래스 할 때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새로운 기능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S를 타봐서 알고 보통 S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객층 분들은 이런 기능들 많이 넣어줘도 잘 안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많은 기능이 있어 봐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가장 큰 차이는 승차감이나 뭐 얼마나 조용하냐 요 정도 차이인데 이 450도 뭐 에어서스에 뭐 조용한 출력적인 부분도 뭐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그런 출력적인 부분도 뭐 못지않은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있죠. 진짜 이 S로 넘어가면은 넘사벽인 그런 단계이긴 해요. 하지만 이 2450만 해도 충분하다.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억, 뭐 1억 6천 절대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차이가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S클래스라고 하는 그 이름값 그리고 작은 차이지만 뭐 옵션들, 기능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1억 6천에 대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450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차를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클래스 충분해요. 뭐 2450, 뭐 2250, 뭐 2350 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낫다 저거 낫다 뭐 이런 부분보다 그냥 차는 뭐라고요? 벤츠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빠 감사합니다. 방금 람보르기니 우라칸 지나갔는데 자괴감 쩔어요.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유튜버지? 옛날 같으면 아니야. 현실을 깨달은 건 유튜버야. 이제 락가 찾고는 안 돼. 대기업 메이저나 이렇게 좋은 차 타는 거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자존감 바닥이에요.